안녕하세요. 네, 보령 풍수질입니다. 네, 여기 토정 이지암 선생님 묘에 이렇게 왔습니다. 참 이지암 선생님 묘를 지금 풍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몇 번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걸리는 점이 좀 많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령에서 풍수지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뢰를 무릅쓰고 토정 이지암 선생님 묘역에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것을 둘러보고 혈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후손들이 때를 잘 관리하고 계세요. 뭐 풀도 없고 별로 없고 때가 잘 살았네요. 이쪽도 왼쪽도 골이 깊습니다. 콕 파여져 가지고 좌우 선수가 앞에서 합세되어서 저 앞에 삼불봉 있는데 정면으로 보면은 삼불봉 오른쪽 바다 서쪽으로 해서 곤파돼서 나가죠. 잘 꾸며놨습니다. 이쁘게. 철탑이 보이고 여기 오면 토정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라. 예, 저도 풍수 공부하느라고 여기 자주 예전에 많이 왔었는데 항상 오면은 좋습니다. 여기는 바다도 있고 때도 잘 살고 좋은 터입니다. 좋은 터. 여기 아버님이시고요. 이치 선생님이시고 요 바로 맞은편에 계신 분이 집원, 이집원 장남이시죠. 장남이시고 저쪽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지모. 참 멋있죠. 날도 좋네. 35도입니다. 아이고 더워요. 전체의 가장 큰 어르신이 이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치 선생님 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묘마다 체크를 다 했는데 이치 선생님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여기 이치 선생님하고 토정 선생님, 예, 명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쪽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이쪽 사이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묘로 수맥이 갑니다. 여기도 토종 선생님도 이렇게 물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명당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토종 선생님은 한 30% 정도 나옵니다. 둘째, 여기가 45%. 여기 이제 이분의 부인이 되는 거죠. 부인께서는 50% 이렇게 되고요. 아기 때 돌아가셨답니다. 저 앞에 있는 면은 그게 한 70%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지번 선생님, 여기는 실혈하셨습니다. 실혈하셨고요. 그리고 저쪽에 장남이 있는데 그분 됐고, 요 분도 실혈하셨어요. 그리고 저기 제일 밑에 계신 분, 이경천이라는 분, 이분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토종 선생님의 장남묘부터 해서 실혈하셨고요. 여기도 잘못됐고 여기도 잘못됐어요. 이 세 개는 다 실혈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맥이 가는데, 수맥이 가도 요 묘가 80% 발복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아버님도 좋은 묘에 들어가셔서 발복을 하셨는데 지금은 옮기셨지요. 그분이 묘가 상당히 좋은 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흉이 있더라도 이렇게 잡아나가고 자손들을 이제 잘 이끌어 나가신 거죠. 이 땅에서는 지금 저기 아버님이 제일 먼저 쓰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영향력 아래에 모든 자손이 들어와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삼불봉, 저쪽으로 이제 곰파됐거든요. 그럼 좌좌우양에 곰파면은 대살에 들어가죠. 좌좌우양에 곤신파가 됐죠. 그러기 때문에 대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셋째부터 강하게 들어오면서 위로는 점점 약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한 번도 좋은 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흉들이 오는 것을 해결해 주면서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자손들을 번창하게 되었다. 그래서 좌양은 지금 틀린 좌양이지만 이치 선생님이 가장 강하게 발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셨습니다. 물명당입니다. 물명당. 좌좌우양보다는 이렇게 놓는 것이 이렇게 놨으면 좋았다. 발복이 더 크게 오죠. 더 좋게. 청룡은 아주 잘 감고 있어요. 다정하게 감고 있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삼태봉까지 이렇게 싹 감고 돌아가지고 곤파가 이렇게 됐는데, 청룡은 뭐 크게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호가 문제죠. 여기 보면은 자리 자체가 대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땅 지력을 제대로 쓴다고 했을 때는 1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면
상당히 대단한 혈인데, 옛날에는 이제 왕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왕은 되지는 않지만 재상은 된다는 거죠. 재상이. 그리고 이제 대대손손 계속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땅에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백호입니다. 백호. 이렇게 큰 인물들을 배출할 때는 여기에 있는 재력이 이렇게 백호 밖에서 이렇게 큰 산이 받쳐주면서 든든하게 받쳐주든지, 아니면 백호가 우렁차게 감아주든지, 그리고 착 하면서 쭉 저 이시방 선생님처럼 거기처럼 차곡차곡 아주 나가면서 싹 감고 들어오는 백호가, 그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좋긴 좋은데 이렇게 이제 푹 꺼졌다는 거죠. 여기가. 그럼 꺼졌다면 왜 백호가 높은 산이 되어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해도 재력이 풍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 또 이제 뭐냐면 이 백호가 여자이기도 하고 차자이기도 합니다. 막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리는 장남하고 둘째는 유리한 자리고, 그리고 셋째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여자 쪽이 불리한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불리한 자리에서 좌자우양을 놨다, 더 불리해지는 것이죠. 이 셋째 쪽에가 토정 선생님 이전에 이 큰아들과 이렇게 됐죠. 큰아드님이 돌아가시고 그랬죠. 돌아가셨죠. 이게 이치 선생님을 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흉들이 자손에게 이렇게 미치는 것이죠. 아래대로 갈수록, 여자로 갈수록 강하게 들어오면서 자손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좌자우양을 놓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은 좌양을 통해서 백호가 충분히 감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감아주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죠. 허하지 않게. 그랬다면은 셋째 쪽에 오는 대사를 피하니까 이렇게 사람에 다치는 것이 없으면서, 또 앞에 이제 부봉사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재물도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함 없이 꾸준히 올 수도 있고, 또 청룡 쪽도 충분히 감아주니까 자손도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지번 선생님이나 여기 장남, 둘째, 좀 아래 다 못 들어가셨지만, 여기 이제 요 장남분은 좀 들어가셨는데, 여기 세 분이 안 들어갔지만, 그리고 이치 선생님 플러스 해가지고 들어오는 강한 장손으로 내려오는 그 에너지가 이곳에 계신 자손들에게 미치면서 영의정을 배철하고 그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쪽에 보면 이제 옥마산입니다. 옥마산이 있고, 옥마산이 쭉 내려오면서 저렇게 되고, 저거는 서층 쪽에서 들어오는 맥이고, 이렇게 감고 돌고 있고, 여기 이제 어항 넘어가 이제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저쪽 넘어가. 집에 가서 한번 또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토정 이지암 선생님 묘에 갔다 왔습니다. 13개의 묘가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좌좌 오양을 했습니다. 물은 이렇게 흘러가지고 본파됐죠. 여기 좌좌 오양을 놓은 건 향법에 없습니다. 요 앞에 보면 이제 이게 삼태안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냥 안산 삼아서 이렇게 놓으신 것 같습니다. 좌좌 우양의 곰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좌양이 안 맞는 것이죠. 좋은 좌양법이 아니다. 이게 병사의 흉방을 범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대살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 질병과 흉사가 이제
따라오는데 무엇을 이루기가 어렵죠. 잘 나가다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계속 겹치니까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패보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좌양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가 이제 이치 선생님이시죠. 여기가 토정 선생님이시고, 이치 선생님께서는 80%의 발복을 받으셨고요. 토정 선생님은 30%.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이제 토정 선생님의 차자죠. 요분이 이제 45%. 부인 되시는 분이 50%. 그리고 요분이 장자에 보면 이산해라는 분이 있어요. 요 분의 아들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망주석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석에 들어갈 자리에다 망주석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 해가지고 제상을 못 차리게 이렇게 망주석을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요분이 이제 70%입니다. 여기 이제 이경천이라는 분인데, 요분이 이제 60%. 중간에 계신 분이 이제 토정 선생님의 장자입니다. 실패해 보셨어요. 이제 이 본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분도 이제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개는 다 실패를 본 겁니다. 여기 이 지무님의 아들인데, 이 분은 성공했고요. 이 지무님은 실패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지버님도 실패하고, 이 지무님의 아들이죠. 이산보라는 분인데, 이 분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기 중에 7분이 혈의 근처에 들어갔고 정혈이 들어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치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장윤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대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130%.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자녀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 이치 선생님이시거든요. 여기에다가 30%를 보내줘요. 그래서 총에서 110%를 가지고 정치를 하신 거죠. 이게 여기는 이제 장자가 강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자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큰 인물들이 장자의 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 자리는 좌좌오양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곰파가 되면 대살이 들어오죠. 대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면 토정 선생님의 차자죠. 45% 50%면 정승이 나야 되거든요. 프로테직은 없잖아요. 여기 뭐 선생님도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고 보호해주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질만 하면은 다시 망가지고 실패하고, 될 듯 하면 또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 흉사가 길흉이 상반돼서 오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기가 어렵죠. 다행히 이제 명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명당에 힘이 없다면 자손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자리다. 특히 이 셋째가 불리하다고 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좌양을 놨을 때 곰파되어서 병사의 방향을 범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잠깐 보면은 영상에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장자가 있고 종남이 있고 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자의 그 기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흉이 어디부터 오냐면은 이렇게 이제 셋째부터, 그리고 여자 내려갈수록 이 기운이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 셋째부터 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흉이 강할 때는 이게 중남으로 또 옵니다. 이렇게 이제 땅의 기운을 이렇게 얻으셨잖아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기운이 있으니까 해결해 나가면서 이끌어 가는 거죠. 이치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분 어르신이 좌좌우양을 놨기 때문에 모두 좌좌우양을 이렇게 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만 대살에 걸린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대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좋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기운이 가야 되는 것인데, 가다가 내려가고 가다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자손이 많이 번창을 하셨죠. 토전 선생님의 그 자손들이요. 여기는 전체적인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괴좌를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괴좌 정량을 놨을 때, 또 청광을 제대로 썼을 때 130%의 발복을 받는데요. 정승이 나는 계속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여러 맥이 이렇게 겹칩니다. 이렇게도 겹치고, 같은 맥이죠.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한 맥이 들어와서 끝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냥 십자로 끝난 게 아니고 십자맥이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맥 자체가 하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치 선생님이 발복이 세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기맥 자체도 이렇게 보면 개축자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을 범했습니다. 다 이렇게 수맥이 가요. 그래서 여기가 물명당입니다. 물명당. 수맥이 가지만 발복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명당입니다. 큰 수맥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이고 너무 들어왔네.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감죠. 여기 명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맥들이 같이 도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수맥이 내려오죠.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수맥을 체크하실 때는 이 토정 이지한 선생님 바로 비석 옆에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기감이 좀 약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수맥이 세게 오니까 엘로드가 움직일 겁니다. 여기 수맥이 갑니다. 좀 아주 실금처럼 아주 작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스폰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그런 층들은 오랜 귀를 읽어내는 것을 이렇게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꺼렸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령에서 풍수지를 하는데, 이지암 선생님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왔는데,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답산을 하고, 또 답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